어제 저녁 늦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설지만 기억을 더듬었죠. 통화를 켜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기억하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누구야. 반가움도 잠시 그 친구 목소리에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안 좋은 소식 전하려고 전화했어. 우리 반 반장하던 그 친구 있잖아. 지난주에 갑자기 세상 떠났어. 휴대폰을 든 손이 굳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갖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운동장에서 함께 뛰놀던 모습, 여름날 개울가에서 물장난치던 장면, 겨울이면 코 빨갛게 하고 학교 가던 그 시절. 전화를 끊고 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눈을 감아봤지만 자꾸만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죠.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따랐는데 컵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렸어요.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이름을 읽으면서요. 10년, 20년 연락 안 한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로 인해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들도 있고요. 여전히 잘 살고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지만 손가락이 한 번호 위에서 멈췄어요. 눌러볼까요? 새벽 2시에 전화하면 깜짝 놀라겠죠. 화면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갤러리를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을 찾기 시작했죠. 몇 년 전 고향 갔을 때 찍은 사진, 더 옛날 동창회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전해 듣는 고향 친구의 부고는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왜 유난히 마음이 시릴까요? 어린 시절 기억을 공유한 동창은요. 내 인생의 가장 순수했던 페이지를 함께 쓴 목격자예요. 그 친구들만이 알아요.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별명으로 불렸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말이에요. 지금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가족들을 비롯해서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요. 하지만 요즘의 나만에 국한돼요. 시골 동창만이 알아요.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로 불리던 그 시절의 나를요. 친구의 부고는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68세 박모 씨 이야기예요. 작년 가을 초등학교 동창 부고를 받았대요. 함께 산골짜기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죠. 그 친구만 기억해요. 내가 5학년 때 선생님한테 혼나서 운동장 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어 주던 것을요. 그때 그 친구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꺼내서 내 손에 쥐어줬어요. 괜찮아. 선생님도 곧 잊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박 씨는 그 기억을 60년 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요. 그 기억을 나누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박 씨는 부고 소식을 듣고 며칠간 휴대폰 연락처 화면을 계속 켜놨대요. 그 친구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어요. 삭제 버튼이 보이는데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번호는 이제 아무도 안 받겠죠. 그걸 알면서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우는 순간 정말 영영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결국 그 번호를 지우지 못했대요. 지금도 연락처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죠. 가끔 그 이름을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이 번호도 누가 지우겠지 하고요. 그들은 내가 지나온 시간의 증인이에요. 그들이 기억하는 나는 지금과는 다른 훨씬 더 순수하고 맑았던 시절의 나죠. 그런 친구의 부재는 마치 오래된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줘요.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장소도 사라지고 있어요. 71세 정모 씨는 친구 부고를 듣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장례식장 가는 길에 우리 학교가 있던 곳을 지나갔는데 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폐교됐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이었던 자리는 잡초만 무성했고요. 교실 건물은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었어요. 그 운동장에서 그 친구랑 술래잡기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정씨는 개울가도 찾아갔어요. 여름이면 친구들이랑 물장난치던 그 개울이요. 개울이 메워져 있었고 도로도 확장하면서 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놀던 그 맑은 물, 그 돌다리 하나씩 다 사라졌어요. 골목도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 집이 있던 그 골목을 찾아갔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골목이 바뀌어 있었어요. 친구네 집도 우리 집도 다 헐리고 없었죠. 정씨는 말했어요.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뛰놀던 공간까지 다 사라지고 있어서요. 그게 더 서글퍼진다고요. 친구가 떠났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친구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이 이제 기억 속에만 남는다는 거예요. 폐교된 학교, 메워진 개울, 사라진 골목, 그 안에서 웃고 떠들던 우리의 시간이 완전히 끝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씨는 장례식장에서 다른 동창들을 만났대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죠. 학교 없어진 거 봤어? 개울도 다 메워졌더라. 우리 동네가 어디였는지도 모르겠어.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대요.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한 시대가 이제는 기억할 수도 없게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삶의 유한함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70세 김모 씨 이야기예요.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동창 3명의 부고를 받았어요. 첫 번째 부고를 받았을 때는 안 됐다는 생각만 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무거웠죠. 근데 세 번째 부고를 받았을 때는요.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못 잤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냈죠.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면서 헤아렸어요. 이 친구는 살아있고, 이 친구는 작년에 갔고, 이 친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요. 반 학생 10명 중에 벌써 10명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5분의 1이에요. 김 씨는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대요. 졸업사진 속 내 모습은 12살이었어요. 까만 머리에 앙증맞은 얼굴이었죠. 그 아이가 지금 70이 됐어요. 거울을 봤어요. 백발의 주름투성이 얼굴.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싶더라고요. 60대 후반, 70대가 되면요. 이제 다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나이가 돼요.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도 생겨요. 73세 이모 씨는 초등학교 동창부고를 받고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이었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다음에 퇴직하면 내려올 테니까 그때 소주 한잔 하자고 했거든요. 그 친구도 그래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 이야기 실컷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요.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날씨도 안 좋고 다음 달에 가지 뭐 이러면서요. 이 씨는 부고를 듣고 그날 밤 휴대폰을 켰어요. 친구 번호를 찾았어요. 10년 전 저장된 그 번호요. 전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어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 받겠죠. 이 씨는 문자창을 열었어요. 잘 지내냐? 건강하냐? 타이핑하다가 지웠어요.
오랜만이다 쓰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어요. 이제 보낼 곳이 없으니까요. 이 씨가 제일 후회하는 건 전화 한 통 안 한 거였어요. 전화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안부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다음에 이러다가 영영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 무거운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고 잠을 설친 거예요. 그냥 충분히 추억하고 애도하세요. 슬픔을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 뭘 그래. 친구 하나 같다고 뭘 그렇게 슬퍼해. 이런 말에 마음 닫지 마세요. 67세 최모 씨는 동창부고를 받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초등학교 졸업사진,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 천천히 보면서 그 친구를 떠올렸죠. 그 친구랑 함께 뛰놀던 시간도 생각나고 여름 날개울가에서 물장난 치던 것도 생각나고 겨울이면 눈사람 만들던 것도 생각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추억에 잠겨 있었어요. 눈물도 좀 흘렸고요. 신기한 게요. 그렇게 충분히 슬퍼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애도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사소한 장난들, 웃었던 순간들, 함께 나눴던 작은 비밀들, 남아있는 인연들에게 손 내미세요. 이번 부고를 계기로 연락이 뜸했던 다른 동창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69세 한모 씨는 친구의 부고 이후 행동에 나섰대요. 초등학교 동창 중에 연락처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전화했어요. 5명이었는데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잘 지내냐, 건강하냐 물어봤죠. 처음엔 서먹했어요. 20년, 30년 만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한 씨는 밤마다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연락 안 한 지 10년 넘은 번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을까? 몇 개 번호 옆에는 손가락을 올려놨다 뗐다 반복했어요. 삭제할까 말까 고민하면서요. 근데 못 지우겠더라고요. 이 번호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우는 순간 그 사람까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같아서요. 결국 한 씨는 이렇게 결심했대요. 삭제하지 말고 전화해보자고요. 연결 안 되면 그때 지우고 연결되면 오랜만이다 인사하자고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보자. 이번 봄에 고향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도 했어요. 특히 요즘처럼 연락수단이 다양한 시대에는요. 안부 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71세 박모 씨는 동창부고 이후 삶의 방식을 바꿨어요. 늘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운동도 다시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기타도 시작했고요. 친구들한테도 자주 연락해요. 이번 주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자. 날씨 좋은데 산책하러 가자. 이렇게요.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찾아가요. 다음에라는 말은 이제 안 해요. 이번 주에 내일 이렇게 말하죠. 박 씨는 고향에도 자주 내려간대요. 폐교된 학교 앞에 서 있어 봤어요. 운동장이었던 빈터를 한참 바라봤죠. 개울이 있던 자리도 찾아갔어요. 비록 메워졌지만 그 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놀았지 하고요. 장소는 사라져도 기억은 남아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살려고요. 미뤄뒀던 취미, 보고 싶었던 사람들, 가고 싶었던 곳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요. 우리는 마음만은 여전히 코올리기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거울을 보면 백발의 노인이 보이는데 마음속 내 모습은 여전히 20대 청년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시계는 참 야속하게도 정직하게만 흘러가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 부고가 되고 오늘의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추억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예요. 친구의 부고가 주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남아있는 친구들과 그 무게를 나누세요.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요. 그리고 친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남은 날들을 건강하게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라는 의미를요.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힘을 내시길 바래요. 친구는 떠나지만 추억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날들을 더 소중히 살아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편히 쉬세요.